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은 애시당초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현재를 과거로, 과거를 과거 완료 시제로 일부러 잘못 쓰는 거예요. 우리한테야 이게 와닿지 않겠지만 미국인들에게는 현재 사실을 과거로, 과거 사실을 헤드피피죠. 과거 완료로 또는 대과거로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쓴다는 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현재를 왜 과거로 쓰냐는 거죠. 그래서 틀리게 쓴 것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 전달이 아닌 나는 가정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걸 전달하는 거라는 거죠. 시제를 일부러 틀리게 씀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라 칠게요. 전제를.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그녀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녀는 시험을 패스할 수 있어. 현재죠. 근데 과거로 썼어요. 그러니까 해석도 현재처럼 해야 돼요. 실제로 현재라는 전제 하에 과거로 잘못 썼네. 그러면 가정법으로 얘기했겠군. 어쨌든 현재니까 해석은 현재처럼 하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나름 자뭇 커요. 가정법 문장이라는 전제하에서입니다. 가정법 문장이라는 전제하에서요. 가정법 문장일 경우엔 일단은 이게 대원칙이에요. 가정법 문장이라는 전제하에 이게 왜 가정법인지는 앞에 뒤에 내용에 근거해야죠. 그러니까 과거 시를 현재처럼 해석해야 된다. 이걸 하고 있어야 이거 가정법이 일반적인 시제와 다르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처럼 해석해야 돼요. 그럼 궁극적인 질문이 나오죠. 여기서 그럼 왜 이렇게 시제를 틀리게 쓰는가? 굳이 왜? 뭐 때문에? 저는 이 표현 되게 많이 씁니다. 굳이 가정법으로 시제를 틀리게 썼다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 전달이 아닌 숨겨진 의미 전달이 이 말을 한 이유인 거죠. 만약에 그녀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녀는 시험을 패스할 수 있는데 끌끌끌 이런 상황이 연상이 되죠. 실제로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경우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면의 의미는 공부 좀 해라. 아쉬움, 한탄, 아니면 질책일 수도 있겠죠. 내가 너라면 성실하게 살 텐데 이런 식으로 말할 때 한국말은 그냥 내가 너라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내가 너라면 성실하게 그냥 이렇게. 근데 영미권 같은 다민족 국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비꼰 건지 너 참 불성실하다 라는 걸 전달한 비꼰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문법적으로 나는 비꼬는 거야 아니면 난 감탄한 거야 이런 이면의 의미 전달이 이 발의 근본적 목적이야 라는 걸 아예 정립해 놨다고요. 시제를 틀리게 썼어? 가정법이군. 그러면 이면의 의미 전달이 목적이겠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도 파악을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돈만 있으면 지금 당장 밥을 살 텐데 돈이 없으니까 너가 사줘. 미안한데 난 못 사줘.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고자 방금 발화를 한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법으로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그 의도를 파악하고 서로 대화를 한다. 이게 가정법 발화에 의건 제대로 된 대화죠. 과거 사실이면 당연히 과거 완료로 하죠. 이거죠. 그녀가 열심히 공부했다면 시험에 통과했었을 텐데 아쉬워라. 이거죠. 이미 지난 과거 일이니까 대과거로 표현한다. 근데 이 어감을 잘 살려보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 가정법이 갖고 있는 후회, 연민, 회환 이런 걸 잘 살리기 위해서 외우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던 거죠. 그 어감을 살린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이 어감으로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면 항상 이 어감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외워놓으면 가정법의 원리를 잘 몰라도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실제로는 과거를 나타낸 거고 그 원리를 잘 몰라도 어쨌든 해석은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장치처럼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했었을 텐데, 할 수 있었을 텐데, 뭐였을지도 모른다. 뭔가 예측, 약간 후회, 회환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속에. 이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워놓으세요. 외워놓는 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모로 좋을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가정법을 직설법 문장으로 고친다.
이런 패턴의 문제를 보거나 설명을 아니면 문법 책들에서 문제까지는 안 봐도 이런 식의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게 방금 얘기한 대로 그녀가 열심히 공부, 대과거니까 또는 과거 완료니까 과거처럼 해석을 해요. 공부했다면 그녀는 시험을 패스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 이런 어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가정법이 아니면 그냥 직설법인 겁니다. 이 가정법이란 단어와 직설법이란 단어 둘 다 뭐 적합한 용어는 아니에요. 이게 가장 잘못 만들어진 용어인데 이거 직설법이라고 하는구나. 가정법이 아니면 시제를 맞게 쓰면은 직설법인 거예요. 시제를 맞게 쓴 문장 그냥 이렇게 익히세요. 직설법은 단어 안 좋습니다. 그냥 시제를 맞게 쓰면 이거 비커우즈랑 같죠.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통과할 수가 없었다. 시험을. 그냥 부사절이에요. 이것도 그냥 부사절이고 당연히 뭐 분사구문으로 고칠 수가 있고 이것도 부사절이고 고칠 수가 있고 근데 가정법으로 만들어 놓고 굳이 분사구문을 안 고치죠. 헷갈릴게. 직설법일 때는 당연히 고칠 수 있죠.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대로. 근데 이 문장을 이렇게 고치는 행위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문장들이 문법 책에 같이 나와 있었던 이유는 그냥 열심히 공부했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시험에 패스할 수 없었다. 이건 그냥 하나의 단편이거든요. 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많은 의미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열심히 공부했다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시험에 합격 안 했다, 못했다. 그래서 이게 비꼬는 말투도 있을 수 있고요. 안타까움. 좀만 더 열심히 했다면 열심히 했으면 합격했을 텐데 이번에 또 떨어졌네. 이건 안타까운 거잖아요. 걔 열심히 했었으면 붙었겠지. 열심히 했었으면 합격할 수 있었을 거야. 걔가 뭐 어디가 부족해. 머리가 멍청해.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하면 이건 질타잖아요. 즉 가정법은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녹아있는 그 어감이 회환인지 질타인지 후회인지 요걸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영실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패스하지 못했다. 만약 네가 거기에 있었다면 과거처럼 너는 사건을 볼 수 있었을 거다. 없었기 때문에 못 봤다. 이런 단순 무식한 말이 이게 이렇게 바꾸는 이게 해놓고 나니까 웃기죠. 하나만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이 속에 담겨있는 만약 있었으면 나 진짜 놀랐어. 대형 사고 났어. 있었으면 너도 봤을 텐데 너무 걱정되고 무서워. 이런 어감일 수도 있었고 야 그 사건 굉장했어. 당연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와 나 그런 거 처음 봤다. 그런 광경 있었으면 너도 봤을 텐데 이건 너도 같이 봐서 호응해줘. 이런 공감해줘. 이런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가정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건데 가정법을 공부할 때 가장 의아해하는 건데 이 예문 있죠. 이걸 딱 봤어. 갑자기 지문 보다가 그럼 이게 실제로 과거 사실이라서 과거로 쓴 건지 현재 사실인데 과거로 비틀어서 가정법으로 나타낸 건지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죠. 어떻게? 이거는 일종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사실 가정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이겠고 이건 예상이라도 돼. 이거는 진짜 애매하잖아요. 진짜 가정법이 아닌데 과거 사실에서 과거로 썼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앞뒤 맥락이 되게 중요해요. 열심히 공부한다면 할 수 있을 텐데 열심히 공부 안 하네. 이런 후회거나 열심히 공부한다면 패스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도 글렀네. 이런 질타거나 이게 가정법인지 아닌지 이런 질타나 회환, 후회 이런 어감인지 아닌지 앞뒤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고 나서 이거는 현재인데 과거를 썼구나. 가정법이구나가 확실하면 그 어감대로 해석하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다음 단계인 더 심화되어 있는 어감을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말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가정법처럼 생긴 문장을 봤을 때 앞뒤 내용상 가정법이 나와야 하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즉 이 말은 뭔 말이냐, 시제를 일부러 틀리게 쓴 건가, 이걸 보라고요. 2단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내용상 기억하세요. 그녀가 열심히 공부했다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이 텐데가 맞죠. 이렇게. 그러면 열심히 공부 안 해서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시험에 패스 못했구나 라는 걸 상기하며,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패스할 수 없었다, 이걸 떠올리면서 그 속에 담긴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시험에 못 붙었구나 를 생각하면서, 그녀가 열심히 공부했다면 시험에 패스했을 텐데 실제로 못했어, 후회하는 거네, 질타하는 거네, 속에 담긴 이 감정을 읽어내는 거죠. 이 감정을 읽어내야 돼요. 사람이 말을 한 이유는, 가정법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로 보지 마, 나 가정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봐 줬으면 해. 그래서 이걸 한 줄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가정법을 사용하는 근본적 이유는 내가 말한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읽지 마라, 그게 아닌 이면의 의미, 숨겨진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발화의 목적임을 사전에 밝히는 거다. 나 있는 그대로 보지 마, 속에 담겨져 있는 이걸 읽어줘, 이게 내가 말한 이유야, 이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이라기보다는 과정법, 과장법, 이게 조금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